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이제 부분이 사실은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쪽에서는 이미 AI가 깊이 저희 업무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글 같은 또는 이제 메타 같은 그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어떤 AI를 광고 저희 업무에 효과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자리는 저희가 고객 경험에 대한 이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백승록 우리 대표님께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쪽에서는 어떻게 고객 경험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객 경험을 바꾸는 관점과 실제 마케팅 실무를 하는 업의 관점에서의 변화들이 크게 있을 것 같은데, 고객 경험의 관점에서 변화를 본다면 가장 최근 어저께자의 그 빌 게이츠가 PC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AI가 우리 컴퓨팅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바꿔갈 것이다, 향후 5년 내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PC도 마우스가 개발되고 나서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을 하고 명령을 입력을 했어야 했다면 이 클릭과 스크롤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편해졌잖아요. 근데 AI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GPT나 미드저니나 뭐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경험해 보고 계시지만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 그 자비스 아시죠?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를 불러내서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에이전트 활용하듯이 우린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 컴퓨팅 환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를 만나는 그 접점이 어떤 PC든 모바일이든 마치 브랜드와 대화하듯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그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아마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전무님께서 강혜연에서 이제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에 그런 것들도 정말 극도의 개인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쉽고 편하게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내가 쇼핑을 하던 어떤 경험을 하던 최적화해서 나한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은 다른 질문 혹시 물어보실 건가요? 네, 그건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인철 파트너님은 어떻게 고객 경험의 실질적인 이제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존의 경험과 좀 변화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결국은 초개인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가 중요한 거를 이전부터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언제적 초개인화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들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에서의 화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광고의 문구가 됐든 고객과의 접점에 있어서 그들을 인게이지 시키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 초개인화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배리어들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마케터는 무슨 일을 하지? 생성형 AI 옆에 딱 그냥 비서 하나 두고 있으면 뭐 A부터 Z까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인철 파트너님께서는 80%는 생성 AI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나머지 20%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인철 파트너님이 생각하시는 20%의 인간의 마케터의 영역, 일의 핵심 역량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들하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형 AI가 이제 딱 봐도 이제 뭔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 같고 내 자리를 위협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십니다. 이거는 대리가 잘리는 거냐 아니면 부장이 잘리는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급과 상관없이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를 그 사람이 붙여주는 구조였었죠. 근데 이게 오히려 패럴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라도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은 좋은 퍼포먼스, 좋은 딜리버리를 갖고 오고요. 반대로 시니어지만
본인이 이거를 일을 잘 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전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뭔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AI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어떤 AI 툴을 써서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지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8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주니어들한테 일을 시켰을 때 100점을 갖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브랜드 마케팅이든 퍼포먼스 마케팅이든 뭐 다른 업무든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주니어들이 갖고 왔을 때 그걸 어떻게 100점까지 끌어올릴 거냐가 시니어의 역량이었던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트너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면 주니어 레벨은 생성 AI가 대체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니어의 역량에서의 핵심적인 역량은 일을 잘 시키는 능력, 여전히 일을 잘 시키는 능력이겠네요. 제 생각에는 꼭 주니어냐 시니어냐의 구분이 이제 좀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붙여준다라는 거는 조직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한 일들이었는데, 생성형 AI를 붙여준다는 거는 주니어한테 붙여주나 시니어한테 붙여주나 비용이라는 게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차와 상관없이 80점을 100점으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면 주니어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히려 그러면 생성형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시니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말씀인데요. 네. 백승록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 역량이 뭐가 될까요? 예, 뭐 저는 지금 뭐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및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제 대부분의 경력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라기보단 어떤 일들을 AI가 대체할 거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크리에이티브의 관점과 전략 기획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2016년도에 일본의 메케니닉스 재팬에서 AI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사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궁금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컨퍼런스 콜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들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 과거 10년 동안의 TV 광고에서 그러니까 뭐 어워드 위닝을 했던 광고들을 다 이제 발라냅니다. 그래서 뭐 제품은 무엇이고 브랜드는 무엇이었고 모델은 누구였고 뭐 톤앤 매너와 카피,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떤 광고주의 제품에 대해서 사람과 AICD한테 각각 아이디어를 내놓으세요 라고 만들어서 광고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고물을 제작한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죠. 누가 이겼을까요?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점수가,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54대 46으로 사람이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자, 똑같은 CD한테, 여러 명의 CD한테 아이디어를 맡겨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뭐 대체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을 빠르고 쉽게 가져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별해내고 그걸 더 정교화하는 역할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기획자들, 보통 주니어들이 많이 일하는 게 리서치 작업들이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단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들을 AI가 대체해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아이제웍스라는 회사는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인데 저희 계열사에도 이제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주니어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다음 그 전날 그 캠페인 결과를 하나하나 엑셀에다 담아서 리포팅하는 작업에 반나절 이상을 소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GPT를 활용해서 이 리포팅을 자동화하는 모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AI 팀이 2개가 있고 외부 팀도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결국엔 2시간, 3시간 걸리던 일을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이제 많아지고 정교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허드렛 일을 안 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AI한테 맡기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마케터들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은 분명한데
저는 이 마케팅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 0.00001%의 그 디테일의 승부가 있잖아요. 그거는 생성 AI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뺏기고 싶지 않은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승록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저희 최인철 파트너님의 강연에서도 사실은 지금 마케팅의 과정에서의 많은 영역, 사실은 대부분의 영역이 지금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우리 업계 이 마케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행사라든지 컨설팅사나 기획 업무를 하는 분들, 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데이터 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들으셨겠지만 데이터 분석가 없어질 겁니다. 예, 네. 지금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과 뭐 방법론들을 공부하시되 GPT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케터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 알고 싶으니 어떤 타겟에 어떤 데이터를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분석가가 이제 IT 쪽하고 연결해서 뭐 SQL로 뽑아오거든 분석을 해서 알려줬잖아요. 그 작업을 AI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쉽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사람한테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 영역의 업무들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슬픈 말씀인데요. 최인철 파트너님, 네. 희망의 메시지 없을까요? 저는 저도 백승호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오히려 일을 잘 시키는 T자형 인재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 시키는 시니어 혹은 상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알려주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들을 초안을 가져왔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주면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생성형 AI를 잘 쓰는 것과 완전 동일하거든요.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툴이 주어졌을 때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군가는 이 툴을 갖고서 100점짜리를 뽑아내기도 하고 누군 이걸 갖고 10점, 20점짜리밖에 못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AI한테도 일을 잘 시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거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T자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T처럼 어떤 영역에서 본인이 깊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내가 디자인 자체에 엄청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에 엄청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T자형 인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현업에서 일하면서도 이 마케터들이 가장 현장에서 소비자의 그 끝단에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기획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품 기획에서부터 실제로 그 메시지가 엔드 유저에게 도달되는 이 끝단의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강연을 들으면서 T자형으로 전체적인 전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발견,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생성 AI가 해주니까 문제의 발견과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고 이 문제를 생성 AI가 해결을 한 후에 결국에는 접점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 경험으로 여전히 고객 경험 부분은 저희의 과제로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브랜딩 파트의 이제 패널 토론을 좀 시작을 할 텐데 토론에 특별히 제가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신 전우성 브랜딩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가 브랜드의 표현과 또 우리의 어떤 획기적인 지금 생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지금 체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객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우성 디렉터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뭐 챗GPT 시작해가지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미드전이 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거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은 기술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이슈라이징을 해서 이제 훅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 속으로 훅 깊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여기서의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브랜드가 빨리 캐치해서 이슈라이징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에 있는 케첩 브랜드인 하인즈가 최근은 아니고 좀 되긴 했는데 그 달리 2를 이용해서 이제 막 검색을 하는 거죠. 이제 쳐가지고 이제 대화형으로 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쳐서 이제 케첩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런 키워드를 생성해내고 거기서 이제 결과물을 봤더니 되게 다양한 케첩들이 이제 생성이 되었지만 거기에 이제 공통된 이제 하인즈의 그런 로고라든지, 그러니까 하인즈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그 로고에 대한 심볼의 모양이라든지 그 병 모양들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제공하는 걸 보고 하인즈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런 뭔가 케첩 브랜드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그런 예거든요. 기술이 처음 이제 이머징 됐을 때 어떻게 얼마나 이걸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브랜딩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뭐 맥도날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제 맥도날드는 이제 예시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로 이제 넘어왔을 때, 뭐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뭐 3년, 4년,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의 고객 경험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좀 보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이유가 생성형 AI는 가장 이전에 검색이나 이런 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대화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키워드를 입력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무슨 맛집, 아니면은 뭐 추울 때 입는 뭐 패딩, 아니면 뭐 어쩌고 이런 걸 넣고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봤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 특히 챗GPT가 이제 되게 많이 우리의 이제 그런 검색 환경을 바뀌고 같은데, 거기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대화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내가 어떤 거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계속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형에 있어서는 지금의 검색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패딩이라고 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접근을 하느냐, 내가 추워서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좋은 패딩을 사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패딩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미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생성형 AI가 대화형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지가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화를 함으로써 패딩을 검색했는데 패딩 중에서도 나는 어떤 이미지의 패딩을 원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마치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티카타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우리의 기업이, 그러니까 브랜딩이 껴들 수 있는 여지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고 봐요. 그게 결국에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패딩 검색했을 때 패딩에 대한 제품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고객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껴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전 다르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고객 경험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화형이라는 키워드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제품력이 중요하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위와 인도가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명확하게 어떤 개성을 갖고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뭔가를 갖고 싶어라고 했을 때, 뭐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 데이터가 별로 없었지만 생성형 이제 AI의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브랜드가 특정 브랜드가 그런 이미지가 뚜렷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막 결과값으로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을 했잖아요. 옷이면 옷, 뭐면 뭐라고
그런 데서 경쟁을 했겠지만 이제 대화형으로 가고 이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 생성형 AI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양한 카테고리끼리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가 갖고 싶어라고 했다면 파타고니아가 나올 수 있고 프라이탁이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니스프리가 나올 수 있고 뭐 유한 캠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들 안에서의 경쟁도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뭔가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찾아가는 여정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저는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사이드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아까 변사범 저희 고모님이 막 버버리나 뭐 발렌시아가 했을 때 막 나오는 뽑히는 이미지들이 다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브랜드만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잡는 것이 저품력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오히려 제품력에 대한 것들은 기술이 상향 편준화되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같아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생성형 AI가 어떤 것들을 캐치할지에 대한 것들은 뭐 계속 뭐 좋은 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갈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객 경험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브랜딩이 껴들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네. 소견입니다. 소견. 네, 네.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그 의문이 들어요. 과연 마케터에게 그리고 또 이제 브랜딩 영역에서 이 브랜드의 일에 있어서의 더 정교화되고 더 고도화되고 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신명섭 고문님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되게 뛰어난 툴이라고 본다면 그 툴을 써서 조금 더 굉장히 그 툴은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더 시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대체라는 말은 되게 함부로 쓰기는 쉽진 않지만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10명이 할 일을 훨씬 더 적은 인원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는 조금 더 완성도와 혹은 좀 이 선택, 어떤 인풋 그걸 통해서 이걸 잘 활용하는 역할에 대한 역량들이 더해진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은 생산성 높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객 사이드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서의 저희는 지금도 정보가 넘치는 시대인데 더 넘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얘가 무섭게 공부를 우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네. 근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제2의 신명섭, 제3의 신명섭, 뭐 100명의 신명섭이 지금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 0.001%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 부분은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거를 알려줘도 사람마다 다 아웃풋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식 같이 나오는 게 사람이 아니고 AI도 지금으로서는 뭐 똑같이 카피페이스트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뭐 시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 수준으로 본다면 정말 사람의 어떤 지능이나 혹은 어떤 습관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뭐 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대리 막 부장 막 그 말씀하셨는데 이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이 되는 작업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결국은 더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조합하고 혹은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 왜냐면 사실 세상은 우리가 아웃풋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느냐 혹은 어떤 그 다음에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잘 연결시키는 사람들,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대치는 좀 걸릴 것 같다.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뭐 브랜딩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획력을 더 의지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생성형 AI의 답변은 참고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제 그가 내놓는 결과는 내가 가는 방향, 오히려 그 결과를 조금 더 참고만 하고 좀 배제하고 다른 결과로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결과적으로 대체할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저가 대체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는 기획의 분야에 있어서는 생성형 AI가 대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는 기획이 더 뾰족하고 더 뭔가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좋은 기획자는 살아남는다. 네. 네. 좋은 기획자는 살아남는다. 네. 이제 이거 살고 죽고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네. 네. 그 기획자들에게 어찌 보면 생성 AI가 기획자들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개발 못해도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획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지금 생중계에서 올라온 댓글과 질문들, 그리고 현장의 질문들을 좀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생방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제 전우성 디렉터님께 드릴 거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들하고 그 질문들만 조금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질문을 안 받아드리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질문 때는 우리 최인철 파트너님하고 백승록 대표님 질문 못 받았었는데 함께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우성 디렉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웹 1.0과 웹 2.0의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 브랜딩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고객 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웹 3.0의 패러다임에서 생성 AI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이 스마트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진화할 거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우성 디렉터님 어떠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어렵다. 죄송해요. 네. 뭐 글쎄요, 저는 의존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누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까요? 생성형 AI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것 같고, 고객이. 네. 예,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 인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 이제 허에 보면 사만다와 그 저기 호아킨 피닉스가 막 대화하면서 서로 감정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에 빠질 일은 없겠지만 되게 의존적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지금 이제 이런 성향이 가게 되면 이제 우리 과거의 브랜드 검색이나 이제 검색 광고 같은 영역들의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챗GPT나 생성형 AI에서 우리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의존을 하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그 대화들 자체가 데이터화돼 가지고 또 어디에 또 담겨질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브랜드나 우리의 뭔가 제품들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생각. 왜냐면 검색 환경이나 지금 웹 2.0이나 3.0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지가 얘는 좀 다른 성향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뾰족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더 상호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이제 감정적인 교류들이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들었는데 예, 상세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저희가 장장한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온라인에서 티타임즈에서 생중계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한 100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전체 심포지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